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박혜 기사님이 정리해 주신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밴드 공모 시작 밴드는 34,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예상을 하셨네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 상태네. 그리고 돈이 정말 없나 봅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상장을 진행하나 보네요. 별로 좋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네. 플랫폼이라는 포장으로 그동안 뻥튀기한 기업들 거품이 빠지는 것 같다. 공모 가격에 대한 확신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좋게 보시진 못했네요. 피어로 볼만한 것이 아무래도 우버니까 우버랑 비교를 하다 보니 그거의 2.4배 수준이다. EV 세일즈가 이거 너무 높네. 7.7배 적용한 게 61,000원인데 55% 할인해서 28,000원인데 그거보다도 못 미친 지금 18,0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버 지금 이거 굉장히 신기한데 우버의 수준이 2.4배를 적용을 하면 시가총액 6,400억 수준의 공모 가격은 18,600원이 적정가입니다. 아유, 회계사님 굉장히 너무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딱 18,000원을 예측하셨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18,000원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뭐 굳이 지금 이걸 또 팔아? 또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소카에 대해서도 한번 홈페이지 저 들어가서 한번 보죠. 공시 뭐 나온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최근에 임원들이 보유 상황을 보고서 올린 게 꽤 많네요. 팔았어? 직전 보고서 샀네. 심지어 샀네요. 워낙에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임원들이 조금 매수를 가담했다? 그렇네. 주식을 사고 계시네요. 그래서 뭔가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내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많이 사셨는데? 그쵸? 근데 이거는 또 주총을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임원들이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투자하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꽤 많이 사고 계시네. 어떤 일관성이 있나요? 박씨, 한씨 뭔가 이렇게 좀 가족분들이 사고 계시는 건가? 2,500주. 또 날짜도 전부 8월 29일입니다. 아마도 주총에서 우리 17반 조금 삽시다. 우리 회사 사서 주가 올립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네요. 최대 주주도 주식수가 좀 변동이 됐습니다. 직전 보고서에 비해서 이거 상장을 해서 그런 건가? 8월 29일.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여튼, 투자 설명서를 우선적으로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상장 전에는 정보를 알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유상증자 할 때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신규로 찍어내다 보니까 이 주식이 어떤 가치가 있고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솔직담백하게 작성하고 회계사님한테 이제 도장 받아가지고 올리게끔 하는 요로 보고서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 보면은 대리가 과장한테 보고서 올리고 과장이 뭐 사장한테 보고서 올리고 사장이 또 주주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거잖아요. 주주가 최상단에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담백하게 써야 됩니다. 투자 위험 요소도 굉장히 솔직하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있죠. 1번 코비드19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 위험이 있다. 코로나가 이게 지금 이렇게 막 번지고 있는데 우리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1번에서부터 쓴 건데 저 지금 스크롤 이거 보이십니까? 스크롤 보이세요? 이거. 사업 위험만 지금 이렇게 잔뜩 주구리장창 써놓은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쓴 거지. 자, 두 번째.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 성장에 위험성이 있다. 렌터카 등 기존 사업자가 카쉐어링과 렌터카를 구분짓던 주요 경쟁 요인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당사가 카쉐어링 산업의 성장 요인으로 예상했었던 주요 요인이 기존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 자동차 그쪽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차를 잠깐 빌려 쓰는 요런 거. 뭐 공유 오피스, 뭐 공유 창고, 뭐 공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공유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근데 그것처럼 이제 공유 자동차 이런 걸 아파트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저 오늘 뭐 잠깐 마트 갔다 올게요. 그러고서 한번 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저 오늘 뭐 어디 뭐 PC방 갈 때 잠깐 쓰고 올게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그런 공유 자동차라는 이 사업이 옛날에는 렌터카랑 명확하게 구분 짓고 있었는데 렌터카는 한 사람이 쭉 주구장창 빌려 쓰는 거니까. 근데 그 구분이 조금 애매해졌다, 요새는. 굉장히 솔직한 얘기죠. 그리고 이런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이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분위기다. 뭐 차량 대수는 늘고 있네. 확대 추이. 근데 회원 수가 뭐 그렇게 막 폭증하고 있진 않은데 3,000명 정도, 전국에서 3,000명, 서울이구나. 서울에서 그 정도 쓰고 있다. 그런 거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미 지금 꽉 차 있지.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저걸 못 쓰고 있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사업 확장과 관련된 위험, 모빌리티 트렌드 변화와 함께 이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실패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업 확장을 또 규제하고 신규 유입은 또 감소하고 적절한 차량, 또 소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아유, 차를 타봤더니 막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하겠더라. 뭐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쓰레기가 막 잔뜩 있더라. 너무 더럽더라. 그리고 내가 이 자동차를 믿을 수가 없다. 얘가 뭐 저기 천안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불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상품 제공 실패 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근데 약간 이제 자기소개서처럼 쓰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는데 그래도 뭐 사람들 많이 쓰던데? 이렇게 약간 단점을 장점처럼 이렇게 미화해서 쓰는 그런 식으로 잘 작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셔야 돼. 투자 위험 요소에 대해서. 솔직하게 쓰는 거니까. 이제 뭐 대리가 과장한테 보고서 쓸 때,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쓸 텐데 제가 천재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할 겁니다. 요딴 식으로 올리면 싸대기 맞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주주에게 보고를 하듯이 솔직하게 써야 돼. 그래서 뭐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은 주주가 떠나버릴 테니까. 하여튼 요거는 굉장히 기니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 어디다 갖다 쓸 거야? 그것에 대해서 타법인 취득 자금이 있네요. 뭐지? 타법인 취득 자금 뭐 살려고 하는 거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할 생각이다. 뭐 살 건데? 스타트업이 인큐베이팅 하거나 초기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이 스타트업이었으니까 스타트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인수를 하려고 하는 회사는 제주도 카쉐어링 운영하는 거랑 모두 컴퍼니, 요거는 주차 중개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 19년에 최초 투자를 했다가 21년에 100% 인수를 했네요. 그리고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카쉐어링 최저가, 어쨌든 뭐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연구, 21년 12월에 좀 추가 투자하고 있다. 요게 신사업이 좀 되겠네. 따지고 보면. 지금은 이제 카쉐어링 쪽이 중요한 서비스지만, 조금 약간 사업의 판도가 좀 바뀌고 있다. 이거를 좀 비유를 하자면 그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분 알고 계시던 그 소셜 커머스 혹시 기억하십니까? 티몬, 뭐 위메프, 쿠팡,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의 초기 수익 모델이 뭐였습니까? 소셜 커머스. 기억하세요? 초기 수익 모델. 왜 동네에서 장사 안 되는 식당 추천해주고, 뭐, 거기 식당 가면은 뭐 한 끼에 한 10,000원 하는데, 6,000원에 할인해 줄게. 뭐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거였었잖아요. 2010년이거든요. 이거 기사가 지금. 그때 당시의 수익 모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요런 거였어. 요런 거. 할인 쿠폰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싸게 해드릴게요. 3명이 가면은 뭐 쿠폰 3장 사시면은 뭐 이런 거 싸게 해준다. 뭐 이런 서비스였잖아요. 근데 지금 쿠팡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자기네가 아예 그 물류창고 만들어가지고 직매입해가지고 그거 물건 팔면서 배송도 빨리 해주고 그런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카가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지금 딱히 그게 없다. 2011년에 자동차 100대로 카쉐어 제주도에선 가능하지. 근데 그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좀 늘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이슈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국내 최장거리 자율주행 셔틀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을 이끄는 정도는 아니지. 모빌리티 산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기업을 공개했으니까 그럼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21년 올해 이제 상장했으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아직 뭐 재무제표가 나온 건 아닌데 추정치로는 올해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을 시켜서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좀 적습니다. 한 200억 정도. 회사가 뭐 동네 구멍가게는 아니에요. 회사가 규모가 좀 되기는 하는데 현재는 적정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이 리포트도 한번 같이 볼까요? 상장하는 기업들은 리포트가 조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공모가 28,000원으로 상장을 강행한다.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가 대상 수요 측에서 경쟁률 56대 1을 기록하면서 공모 희망가 밴드 하단 34,000원 대비 17% 낮은 수준인 28,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당시도 너무 높았어.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불안한 시장 속에서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대비 고평가 논란과 플랫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지. 니네가 우버보다 비싸야 돼? 이거는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리포트,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을 포장을 잘 해놔서 그렇지. 니들이 우버보다 비싸다고? 이렇게 쓰신 거야, 지금. 아까 저것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플랫폼도 있고 모두의 주차장의 성장과 더불어 신사업인 차량 관제 시스템 서비스 확장으로 매출원의 다각화가 기대된다. 사실 우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플랫폼이죠. 이건 또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서비스고 쿠팡처럼. 올해 하반기에 카쉐어링 부문 탑라인 성장에 따른 수익성과 데이터 활용을 통한 비용 개선이 확인될 시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다. 그럴 수도 있어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논란이 있고 렌터카 업체와 다르지 않다는 논란을 잠식시키는 데는 조금 실패했다. 니네 렌터카잖아. 뭐가 다르지?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다. 논란 잠식 실패. 논란이 있다. 부정이니까. 이중부정이죠. 이제 소카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역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카를 자주 쓰십니까? 집에 차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지인 한 분도 자동차를 안 가지고서 수년 동안 버티고 하시더니 결국에는 차를 샀거든요. 이게 자동차라는 이런 개념이 전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점유하고 있느냐 이런 차이가 이제 좀 중요하죠. 요금을 보면은 주행 거리에 따라서 킬로미터당 주행 요금이 부과된다. 근데 이게 이제 적절한 그 적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 30분 뒤에 만나 그러고서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차가 없어졌어. 누가 딴 사람이 가져갔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시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렌트를 하는 건데 또 완전히 이제 렌트라고 한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또 렌트카 기업이랑 또 비교가 되니까 좀 경쟁력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 부분은 좀 찾아봐야겠죠. 소카 후기 뭐 이런 거 찾아볼까? 소카 후기 실제 후기가 있네. 티스토리 1등이니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플로 차량을 예약을 한대요. 가지러 가기, 여기로 부르기, 한 달 이상 오래 타기. 한 달 이상 오래 타기 이런 거 괜찮네.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는 이제 렌트랑 똑같다는 얘기지. 우선 지도를 살펴보면 동네에 있는 소카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다. 이게 뭐 사진까지 굉장히 자세히 올린 게 약간 바이럴 아닌가 싶긴 한데 면책 상품 이런 거 이제 보험도 가입하고 해가지고 쭉 쓴다. 킬로미터당 비용 청구 이렇게 2번 결제가 된다. 마지막 반납까지 했다. 스마트 키 온 되어 있는 상태로 해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후기는 뭐야? 주유 충전은 어떻게 하나요? 주유량 50% 이상으로 반납해 주세요. 그럼 주유소도 들려야 되네. 귀찮다. 끝이야? 하여튼 이건 끝이고. 요새는 소카 말고 좀 더 저렴한 그린카라는 게 또 있대. 경쟁업체가 또 그 와중에 또 생겨났네. 소카 실제 후기 이렇게만 검색해보자. 실제 후기. 이게 아까 그 글인가 봐요. 제주도 2박 3일. 제주도에서는 쓸만할 것 같아. 제주도 2박 3일 소카를 썼다. 렌터카 셔틀. 그래서 5번 게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가서 자동차를 빌렸다. 그랬더니 소카가 저기 서 있더라. 소카 셔틀버스 탑승구요?
수도카 셔틀버스 탑승구요? 아, 저걸 타고 소카까지 가야 돼? 응,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갔더니 소카가 서 있어. 야, 렌터카랑 뭐가 다르지? 편도 이용 불가. 하여튼 뭐 이렇다 그러고. 이거 소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다 지금 보시고 한 거죠? 거꾸로 물어보고 싶네. 장점. 소카존이 많아서 이용이 편리하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기차역 주변에 소카존이 많다. 우리 아파트 근처에도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최근에는 편도 이용도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어디서 타고 어디서 가는 거. 옛날에는 안 됐었나 봐. 다시 거기다 갖다 놔야 되는 그런 거면 좀 불편하지. 여튼 편도가 이용이 가능해졌대요. 그리고 내가 운전 거리 한 거리만큼 주행 요금을 낸다. 쿠폰이 많은 편이다. 단점.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예약 완료 후에는 대여 시간을 늦추기는 불가능. 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나 좀 이따 빌릴게요. 이런 게 안 되는구나. 그렇지. 사고 시 보험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은 듯하다. 실제 보장이 되는지 뭐뭐 등 이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도 봤다. 블랙박스를 보여주지 않는다. 직접 타보지 않는 한 차의 상태는 복불복이다. 소카 세이브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상태가 별로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카를. 여튼 소카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거래량이 없어요. 누가 뭐 좋다고 생각해서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지. 그런 사람이 없다. 얼마나 더 내릴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내릴지 모르지. 근데 지금 글로벌 피어 그룹이랑 비교했을 때 적정 주가가 18,000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우버, 예를 들면 이런 얘기지. 우버가 뭐 한 10만 원 해? 그러면 소카가 뭐 이거로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한 2만 원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5만 원에 상장했어. 약간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높았다. 근데 지금 뭐 한 2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한 2만 원 정도가 됐다.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 사줘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근데 누군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은 안 나타났다. 즉 얘도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현재는 홀딩입니다.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팔아? 이거를? 지금이 적정 주가라는데? 굳이 그럴 이유는 또 없지.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거래량 생겼을 때 거기서 추매를 해서 좀 이렇게 탈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시총도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또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또 상장 페이지도 쉽지 않지. 거래 정지도 잘 안 당하고. 시장은 잘 골랐네. 시가총액이 한 5천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서 조금 느긋하게 좀 기다려 보시죠. 소카에 대해서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나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그래도 매력적으로 살 자리는 아니나 가지고 있다면 굳이 지금 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싶네요.